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26.25포인트 오른 2296.3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세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2292.76포인트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1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형공사와 민간주택 발주가 줄면서 국내 건설 수주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초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은행 보증을 결국 산업은행이 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시달린 유통업계가 한중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6% 오른 2296.37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90포인트 오른 647.5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닷새째 순매수 기록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해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박스피를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도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종목 그리고 시장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정영 대표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 모든 점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기대가 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정영 대표님, 지금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조금 후에 시장에 대해서 다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상당히 시원스러운 흐름 보여줬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아, 그래요? 오늘 좀 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힘겨웠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좀 희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주식시장에 오래 몸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나의 계좌가 마이너스권이 익숙해질 법도 했어요. 최근 흐름을 본다면. 하지만 또 타이밍이 맞게 이 정석투자 함께 시작하는 이 과정 중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시간 동안 꼼꼼히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은 어떤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을까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는 선순환 사이클, 종목 장세 기대감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지수도 잘 가고 있고 그 안에 가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종목 장세 기대감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선순환 사이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는 4대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철강금속.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학하고 철강금속은 일종의 소재업입니다. 물론 이게 완제품도 생산하긴 하죠. 근데 최소한 하나, 아니면 2개 업종이 기술을 견인해야만 상승이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4개 업종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4개 업종 중에서 주도주가 나오지 절대로 다른 업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알고 계신 뭐 음식료라든가 뭐 종이목재, 무슨 비금속 이런 거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약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화학주가 굉장히 좀 좋으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선순환 사이클이냐면 그동안은 삼성전자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전기전자 외에는 대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업종까지 움직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순환 사이클이 기대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장세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서 현재 이제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이 이제 70개 정도 됩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근데 이게 100개만 돌파하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2003년에서 2005년, 그러니까 지수가 1000포인트 미만이었을 때, 그때 상한가가 얼마였습니까? 15%였어요. 상한가가 15%일 때도 하루에 평균 상한가 종목이 50개 정도 나왔고요.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150개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어떤 때는 뭐 플러스 5% 이상이 뭐 30개, 많아야 50개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개 이상만 돌파해주면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시간 통해서 비교해드린 적이 있죠.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 코스피는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제가 뭐라 그랬죠? 2925. 현재 지수가 4.5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오래된 얘기 해드릴게요. 98년이었습니다. 1998년에 코스피가 280포인트를 이탈한 적이 있어요. IMF 시절에. 그리고 나서 가을에 대중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은행, 건설주가 막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급등시켜놓으면 도대체 그 다음엔 어디로 넘어갈까? 딱 결론이 코스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코스닥을 1월 달부터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때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을 정말로 제가 제대로 한 지 이제 오래됐는데 아마도 현재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그동안 코스피에서 올려줬던 대형주들, 중형주들 이 자금들이 일부가 서서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실 코스닥 종목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포인트를 하나 보세요. 하루에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100개만 넘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아주 좋지 않아도 수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불러일으킨 만큼 앞으로 더욱더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장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약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다른 업종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의 상승세로 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코스닥 또한 확실하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또한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양시장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양시장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설명드리고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제외한 전기전자, 우량주들이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덕분에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입니다. 2017년 최고가 돌파를 했고요. 투자 심리가 이제 많이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230만 원대 저항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얘기했었죠. 23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그 위쪽으로 가면 어쨌든 지수가 견인될 것이고 만약에 아래쪽이면 좀 힘들 수도 있다 했는데 뜻밖에도 다른 업종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수급 흐름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게 코스피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그냥 차트만 딱 보여주면 어떻게 보입니까? 개별주 차트에 이건 완전히. 지수가, 그것도 코스피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간다? 사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대형주 쏠림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됐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안 좋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가 최근에 추세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화학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이게 화학 업종입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 있는 게. 그리고 4대 업종 중에 하나인 운송장비, 네, 이것도 현재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철강금속.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학 업종. 네, 이러니까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코스닥인데요. 오늘입니다. 오늘자로 금년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직전 고점이었고 오늘 이제 최고점 돌파했는데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 작년 고점, 재작년 고점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아직까지 상당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코스닥만 하라 그랬잖아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이게 아주 묘합니다. 이게 묘한 게 230만 원에서 지금 딱 걸려 있어요. 제가 230만 원 얘기를 이미 2주 전부터 했습니다. 23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현재 어쨌든 저항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수급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때 외국인들이 7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78만 주. 근데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여기서 생각보다 매수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수급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화면이 크죠? 여기 보시면요, 4월 21일부터 5월 11일, 오늘까지죠. 외국인이 몇 주 매수했죠? 네, 5만 6천 주. 불과 이틀 전만 해도 25만 주 매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틀 동안 10만 주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78만 주를 왼쪽 박스에서 매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만 주 매수한 거예요. 순매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매수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좀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한 수급 상황에 대한 변동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230만 원까지에 대한 저항 이후에 또 전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수급 상황이다. 여기서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른 여부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수급 상황이 오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쪽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했지만 또 기관이 특히 현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좀 올라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내일장 금요일입니다. 또 내일은 특별히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는 날이기도 한데요. 내일장 전망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에 고점 기록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크게 하락하진 않는데 이제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늘 뭐 하락은 했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 거지 만약에 크게 하락하면 지수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무관하게 상승 종목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 이게 뭐 크게 지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났다든가 어떤 이유가 되든 크게 하락하는 이런 경우만 아니면 코스닥은 어차피 개별주 종목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와 무관하게 코스닥 안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종목에 더욱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미래컴퍼니가 떴습니다. 1분기 호실적 소식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 NC소프트가 올라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84% 감소했다라는 소식인데 이후 흐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로엔이 떴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25.3%가 증가했다는 이슈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루원이 떴네요. SK텔레콤과 5조 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뉴 ICT와 플랜 본격 가동화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자,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미래컴퍼니. 아무래도 1분기 호실적 소식에 오늘장 강세 보여주면서 11%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48,6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지금 미래컴퍼니 오늘장 강세로 보여져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미래컴퍼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현재 가격은 뭐 그렇게 억울한 가격은 아니고요. 네, 전형적인 개별주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평가 개별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전략을 먼저 짜드린다 그러면 전업 반경으로 21선 전후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 구간이 좀 나름대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급등해줬습니다. 7만 5천 원대까지 급등했는데 2만 원 이하에서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급락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큰 욕심 부리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보시면 여기 검은색이 이게 21선이거든요. 만약에 21선 전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업이 단기용으로 접근하기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전업 단기용으로 21선 전후 접근 가능하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NC소프트 알아볼게요. 1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주 긴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장의 하루 가격대가 상당히 변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닝 쇼크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NC소프트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NC소프트는 최근에 호재 덕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은 감소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뉴스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NC소프트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기대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적정주가 무시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 2주 전이었죠. 그때 금요일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 아직도 저평가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평가된 NC소프트에 여러분이 목을 매실 필요 없고요. 이 종목은 그냥 관심 끊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5월 4일 날에 최고가 38만 1,000원을 기록한 이후 오늘장은 36만 8,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올라와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관망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평가된 게임주 위주로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자, 이어서 로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영업이익에 관련된 소식인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해줬습니다. 25.3%가 증가를 해줬는데 로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9,000원이에요. 대표님, 로엔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가 억울한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 이제 전업 단기로 작은 수익은 언제든지 반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은 카카오가 최대 주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하실 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기업이 대주주인 종목들은 좀 달라요. 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반등했다 빠졌다 그렇긴 하지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엔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라고 하는 최대 주주의 어떤 저변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안, 배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개인 주주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최대 주주인 경우하고 저렇게 막강하게 뭔가 그래도 모기업이 좋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도 사실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단기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모기업이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어딘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전업 단기로 작은 수익은 반복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온에 대한 소식이 떴어요. 이런 뉴 ICT 플랜 본격 가동화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루온은 오늘장 4% 가까이 올라와줬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이루온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이 종목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소액주주 비율이 78%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네, 전업 단기로 21선 이하 접근 가능하다고 먼저 전략을 먼저 짜드리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액주주 비율이 작은 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유통물량이 작으니까 올라갈 때 좋긴 해요. 근데 어떤 개인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펀드에서 매집할 때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가 있어요. 100%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대 주가 한 60%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영지금도 한 20%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20% 가지고 이제 그 유통 물량인데 그게 이제 다 단타 물량이 아니라 이제 그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탄력받을 때 올라가긴 좋은데 문제는 매집이 안 돼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78%가 이제 소액주주 비율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작정만 하면 얼마든지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적정 주가 대비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온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액주주 비율이 78%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는 유통 물량 가운데 이제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다면은 물량이 대량으로 물려있는 그런 종목과 반대로 플렉서블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를 이용해서 잘 활용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온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평택촌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한미약품 올라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현대백화점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는 의약품 업종과 유통업 두 가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한미약품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오늘 8%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38만 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한미약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미약품 오늘의 우량주 올라왔는데 왜 꼽아주셨을까요? 네, 이건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자. 여전히 고평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도 적정 주가가 약간 상향은 됐지만 12만 원에 불과하고요. 현재 가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3배 이상 고평가예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왜 올라갔습니까? 그 사드 보복이 좀 완화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의약품하고 화장품하고 같이 올라간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한미약품 잠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른 호재도 있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현재 화학주 의약품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인데 작년이었습니다. 벌써 재작년이었네요. 네, 재작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70만 원대였을 때 이쪽은 아니었죠. 이때였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투자자분들에게 이게 적정 주가가 10만 원 전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질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려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악재 때문에 내려간 건 이 구간이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 전에도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려있는 분들은 이 기회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없는 분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의약품과 화장품 업종들이 올라와줬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적인 접근 하시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백화점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 유통업 내수주라고도 그렇게 볼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장 많이 빠졌네요.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오다가 오늘장 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대백화점은 오랜만에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추가적인 단기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61선 이하에서 직장인들이 단기로 접근하면 좋겠다 설명 주실 수 있겠고요. 적정 주가는 31만 원 정도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현대백화점을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밀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조정이 61선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1선이 깨지지 않으면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깨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 점점점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백화점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추세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늘장 조정을 받았습니다. 4% 넘게 하락해주면서 10만 6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1선 부근이죠. 10만 원 선. 61선 이하에서 직장이 단기로 접근해보라는 그런 가격적인 전략까지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죠. 한미약품과 현대백화점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개별주 알아볼게요. 평택촌의 오늘의 개발주는 성창 오토텍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레오 오토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 두 종목 모두 운송장비 부품 관련된 종목인데요. 성창 오토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윗거리가 길게 달렸고 최근에도 윗거리가 길게 달리는 흐름인데요. 대표님 오늘 10% 가까이 올라와줬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성창 오토텍은 업종 분류는 운송장비 부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테마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속된 업종과 기업명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성창 오토텍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테마주가 좋았잖아요. 크리앤사이언스가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순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성창 오토텍이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있습니다. 오늘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이 구간에서는 어땠어요? 가다가 말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과거의 테마주들은 1등주와 2등주 이하의 후발주들이 같이 올라갔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순환매가 돼요. 근데 이제 크린앤사이언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크린앤사이언스를 보여드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4월 초순에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부터 시작해갖고 4월 내내 사실 좋았죠. 큰 조정도 안 받았고 이제 5월에 급등해줬습니다. 이게 원래 대장주거든요. 그 다음에 성창 오토텍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4월 중에 어땠어요? 올라간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순환매되는 차원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15,000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현재 성창 오토텍을 그럼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아니죠.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미세먼지 테마주에 대해서 적정 주가하고 리스트 한번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차트 보시면서 이거 아직 안 갔네? 그거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성창 오토텍은 이 차량용 에어컨 필터, 그리고 이온하이저, 거기에 가정용 공기청정기와 이온 발생기 등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업종으로도 이렇게 엮이기도 하는데, 오늘 좀 많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다른 동종 테마주에 대해서 가격대 잘 참고를 하시면서 잘 가격 대응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알아봤고, 이어서 네오오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테마로 엮인 것 같은데 대표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오오토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주가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적정주가 2,200원인데 지금 가격을 보면 뭐 거의 이거는 사실상 뭐 4.5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전업 단타로만 보시는데 이동평균선 기준을 잡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한 상한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문봉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트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9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업 단타로 접근해 보시라는 그런 전략 해주셨고요. 역시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연과 환경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SFA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참, 종목 제목이 뭔가 이렇게 부제목 같은 그런 종목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9%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2,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주인 만큼 어떤 테마로 묶여 있을까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전에도 강조를 해주셨던 4대강 복원에 관련된 테마로 묶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동시에 가지를 않고 계속 순환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하고 나서 권리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중기로 보기에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물량이 나오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건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로도 이제 어느 정도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대강 테마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와 함께 권리락까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묶여있던 물량이 이제 또 나오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그런 전략과 함께 말씀 도와주셨으니까요. 자연과 환경, 4대강 복원 관련된 종목으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FA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흐름 볼게요. 오늘 종목 잘 갔네요. 9%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88,000원, 최고가는 89,200원 오늘장에 기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SFA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참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요? 네, 적정 주가가 13만 5천 원이니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오늘 뭐 호재 때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지속적인 단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FA는 제가 정말 이거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은 2003년이었어요. 꽤 오래됐죠. 2003년 얘기니까. 2003년도에 그때 이게 5,000원도 안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5,000원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구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조언해드렸던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조언을 받았던 분들, 고객 중에서 삼성전자 이사도 있었고 삼성전자 영업부장 출신의 투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SFA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왜냐하면 기업 내용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더니 저기 5,000원도 안 되던 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죠.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건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접근가 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 여기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겠죠. 네,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단기 매매는 뭘 말하냐? 최소한 21선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21선이 이탈되면 들어갔다가 대략 뭐 한 10% 정도, 뭐 많으면 15% 정도 먹고 나오고 그거 반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SFA에 대해서 이 삼성 쪽에서 신규 플렉서블 OLED 생산시설 부지 조성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올라와줬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내일의 전략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피에서는 증권,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테마는요. 4대강 복원주가 올라왔네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관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증권 꼽아주셨는데 오늘장 은행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미국에서 6월 금리 인상설이 강력하게 이력되는 만큼 우리 쪽에서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인데 대표님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볼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는 증권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수가 조금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역사상 최고점을 현재 돌파한 상태 아닙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은 나름대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증권주를 잡는데요.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가 있는 종목 잡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들은 이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좀 매수해 보시고요. 전업들은 우선주 매수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지금 뭐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접근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테마주는 4대강 복원주가 한번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던 게 뭐냐면 대북 경협 관련주들이었거든요.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대북 송정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시대 분출이 좀 됐고요. 4대강 복원주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별로 관계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대강 복원주는 충분히 전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4대강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 해결될 문제고 이거는 분명히 저는 충분히 테마주로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자연과 환경 같이 분석해 주실 때 4대강 복원에 대한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요. 업종이 간다고 해서 그 종목에 집중만 하지 마시고 기타 같이 엮여있는 다른 가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전략이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선물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먼저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은요. 추세는 코스피 화학 쪽 집중해보자. 그리고 단타는 코스피 의약품 올라왔습니다. 두 업종 모두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줬던 업종입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인가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화학 업종을 꼽아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둘 다 매도 포지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사드 보복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아마 어떤 건지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단타는 이제 코스피 의약품인데 오늘 방송 다시 보시기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릴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 외적인 분석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언제가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은 공통된 게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억지를 부립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관성 있게 억지를 부려요. 초지일관.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안 문제도 그렇고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떠냐면요. 갑자기 돌변해요. 네, 그게 중국인들의 속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는 왕조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민족 국가고 섬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민족이 한 50개 된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고 수많은 민족이 뒤섞여 있어갖고 이 사람들은 항상 남 속이고 말 바꾸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제 시진핑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드 보복 하지 말라는데 사실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역시 순수하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외교적인 수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진핑 입장에서 그래 보복 안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사드 보복했다는 거.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중국이 사드 보복과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서 사드가 철수하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절대로 완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 흐름을 알고 계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일수만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에 대해서 전략을 짜주셨는데 역시나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업종에 대해서 탄력을 받았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추격 매수에 대한 생각, 여기서 더 가져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전략을 이제 의약품과 화학 업종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시장 곳곳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주식 선물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단타는 선물 옵션 초반 매수 후 후반 매도, 양방향, 당일 매매라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내일장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또 월물이 나왔죠. 자, 선물의 추세로는 관망을 좀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파생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추세는 말 그대로 관망이고요. 단타는 이렇게 하세요. 내일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선물은 매수, 옵션은 이제 콜 들어가시는 게 맞겠고요. 후반에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향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당일 매매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혼조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수가 계속 치고 가기도 약간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릴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흐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전일에는 어땠습니까? 지수가 한번 크게 출렁거렸잖아요. 이 흐름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한 방향만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방향성이 혼조세로 이어지는 만큼 한 방향으로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양쪽 방향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세에 대해서는 관망 시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초반에는 매수 후 후반에는 매도 이런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정용 대표님의 직접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668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13,400원의 비중 10%인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11,850원인데요. 아,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아마 올라갔을 때 그때 잡으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3,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매수 가격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뭐 그 정도 가격에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 주가를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적정 주가 4,3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배 이상 고평가된 가격에서 이제 매수하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주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손절 20%와 수익 10%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 자체가 대략 이 정도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약간 좀 아쉽지만 이 정도쯤 매수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눌림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고평가됐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뭐냐, 흘러내려요. 물론 이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시간을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코스닥 쪽에서 종목 장세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점점점 코스닥에서 기대가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번져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달이고 두 달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기회비용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매수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3일 정도 단기 매매 같은 경우 3일, 중기 매매 같은 경우 한 2주 정도 안 간다. 그러면 교체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가다 기회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반대로
지수가 이제 폭락하고 나서 옆으로 기는 장세 이런 때가 오거든요. 예, 가끔씩 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묻어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잘못하면 묻어두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다 시간 낭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은 뭐 손절 20% 수익 10% 이렇게 좀 드렸는데 제 판단에는 그냥 교체 매매하시는 게 솔직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참, 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지만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교체 매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매수한 매수가 이상으로 그 종목이 꼭 가야 하는 그 시간을 좀 낭비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요. 자, 그런 생각은 좀 거두시면서 좀 수익을 더 잘 내는 그런 방법을 바로 습득하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 10% 대응하시고 손절 20%에 대한 대응 방법 알려드렸고요. 거기에 교체 매매에 대한 그런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선택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41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옵트론텍을 7,000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수익이 났는데도 매도 이렇게 끊기셨어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옵트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에 대해서는 지금 7,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네. 7,620원이에요, 오늘장. 수익 구간이시긴 했는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옵트론텍을 7,000원에 매수하셨긴 했고요. 지금 오늘장은 수익권에 있으시잖아요. 일단은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되냐, 얼마에 매도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평가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형적인 개별주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평가 얘기니까, 만약에 7,000원이 오면 본전에 매도하세요. 그게 아니면 한 30%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전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추세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도 7,000원 정도라 그러면, 나름대로 뭐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이 되면 그냥 본전치기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30%까지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이제 30%라 그러면 이제 2,100원이니까 한 9,100원 정도 되겠죠?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근데 난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21선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난하게 개별 측면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지금 가격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네요.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11,600원. 그리고 현재 7,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가 지금 선도 아주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9,100원까지의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603님이 보내신 문자고요. 페노션을 5,030원에 매수, 비중이 30%입니다. 평초님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청자분이신데, 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에 4,830원이에요. 3월 20일 날 5,840원을 찍고, 이 근처에서 매수하셨을까요? 네, 그 후로 내려오는 흐름세인데, 대표님 지금 가격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평택님이나 대표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평촌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트를 하시면은 이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은 이제 5,000원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적정 주가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노션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손절 10%와 수익 1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나 해드릴게요. 짧은 강의인데요. 61선과 121선 차트 강의입니다. 주식 투자 좀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정배열이 뭔지, 역배열이 뭔지. 네, 이게 정배열 상태거든요.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이게 정배열입니다. 이게 정배열인데요.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5,030원이니까 대략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5일선이 여기서 21선을 깼잖아요. 네, 깼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배열이 무너진 거죠.
일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매수하는 건 원래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재밌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만약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61선이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잡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절대 잡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중간에서 잡아도 올라갈 수 있는데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해 두세요. 정별 상태에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역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별이 무너진 상태가 됐을 때 흘러내려요. 그러면 61선 깨지기 전에 매수했다가 만약에 밀리면 5% 정도 딱 빨리 손절해요.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61선까지 예를 들어서 밀렸다가 이제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121선까지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 61선하고 120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1선 그쪽에 잡았어요. 올라가면 다행이죠. 안 올라간다. 그럼 딱 5% 손절하세요. 그 다음에 120선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팁인데 일부러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면 절대로 낭패 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접근 자리 알려주셨는데 꿀팁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평촌님과 하트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는요. 350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수고하십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비중 30%에 매수했는데 지루하게 흘러 내려가기만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를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서플러스 글로벌 30% 비중이시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적정 주가 7,500원이고요. 6,000원이 깨면 던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가도 좋은 게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지금 상장된 지 별로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상은 짧습니다. 6,000원 이탈에 대한 그런 여부 잘 말씀 도와주셨으니까 가격대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촌에게 물어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대표님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까지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정리와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내일은 직접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담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